안녕하십니까. 건성지성 주재성 피부과 전문의 주재성입니다. 오늘은 이제 피부과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시술이기도 한 보톡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자 하거든요. 사실 보톡스는 기존의 다른 영상들에서도 워낙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그 요소들 위주로 한번 이제 다뤄보고자 합니다. 일단 보톡스는 단어가 유래가 있어요. 보툴러스라고 해서 라틴어인데 소시지라는 뜻이거든요. 소시지. 왜 먹는 소시지. 근데 왜 소시지랑 상관이 있냐? 1944년 독일에서 그 썩은 통조림과 약간 부패한 소시지를 먹고 환자분들이 이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 그 썩은 통조림과 소시지에서 보툴리눔 톡신이라는 세균이 발견하게 되죠. 독이네요. 아예 독이죠. 그래서 보톡스가 원래는 보톡스는 보툴리눔 톡신 독소를 이용해서 만든 어떤 회사의 상품명이에요. 근데 그 상품명이 너무 이제 고유 명사처럼 돼서 보톡스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그 독소가 세계에서 이제 현존한 독소 중에 제일 강해요. 뭐 청산가리, 보고독보다 훨씬 강하거든요. 근데 그 독소를 희석해서 치료 목적 그리고 미용 목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원래 보톡스는 이제 저희 피부과 영역에서는 이제 미용 목적으로 많이 쓰지만, 호학과 이렇게 한쪽 목이 약간 살짝 잘 안 돌아가는 사경이라고 하는 질환, 아니면 신경과에서 한쪽 근육이 잘 안 움직여지는 마비가 있다든지 아니면 경련이 있다든지 그럴 때 이 치료 목적으로도 실제로 많이 쓰고 있어요. 단순히 이제 미용 목적으로 쓰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일단 보톡스는 왜 피부과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저도 추천을 드리고 있고 널리 사용되고 있냐면, 효과가 정말 좋아요. 효과가 특히 추천하는 부위는 4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이마, 눈가주름, 미간, 그 다음에 사각, 턱. 이 4가지는 가장 이제 효과도 좋고 많이 맞는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톡스는 그 효과를 나타내는 이제 원리는 근육을 마비시켜서 효과를 보이는 거거든요. 주름이 크게 동적 주름과 정적 주름이 있어요. 이제 정적 주름은 저희가 표정을 안 지을 때도 이미 이제 박혀버린 주름들, 인상을 좀 이렇게 계속 찡그리고 계시는 분들은 가만히 계셨을 때도 주름이 박혀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주름은 사실 보톡스로는 효과가 이렇게 많이 개선은 안 돼요. 이제 필요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뭘 채워주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제 동적 주름은 저희가 근육, 표정을 지을 때 근육의 결과 수직 방향, 직각 방향으로 주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톡스를 맞으면 그 근육이 마비가 되니까 근육이 안 접힐 거 아니에요. 쫙 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름이 안 생겨서 동적 주름 개선용 효과가 정말 좋아요. 쉽게 생각해서 그 4가지 부위가 저희가 막 표정을 지을거나 얼굴에서 잘 움직여지는 부위들이에요. 이마 같은 경우 뭐 눈 뜨고 깜빡이고 이럴 때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위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부위도 있어요.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맞았을 때 그 효자 부위들이 있거든요. 그게 여기 그 자갈턱이라고 해서 자갈자갈한 부들이 있어요. 근육이 턱끝 근육이라 해서 멘탈리스 머슬이라고, 거기가 너무 이제 좀 비대해져 생긴 거여서 여기에다가 한 2군데 정도만 놔줘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침샘이 얼굴에 총 3가지가 있어요. 이제 귀 밑샘, 그다음에 여기 턱 밑샘, 이제 혀 밑샘. 실제로 사각턱 맞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사각턱 근육 뒤에 있거든요. 귀 밑 침샘은 거기가 비대해져서 좀 여기가 이렇게 좀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침샘에 맞아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보톡스는 이제 이 부위 말고 나머지 부위들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저 이번 주에도 그런 분이 계셨는데 이제 팔자주름이 신경 쓰이셔서 맞으러 오셨어요. 근데 사실 팔자주름은 보톡스를 맞는 부위가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제 표정을 잘 지을 때 입을 이렇게 올리는 근육이 크게 이렇게 네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 근처에 맞게 되면 표정이 좀 부자연스럽고 입을 오므렸다 폈다 하면 또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위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반대로 이제 목 근육도 마찬가지겠죠. 목 근육에 너무 보톡스를 깊게 맞거나 그래버리면 뭐 침 삼키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숨 쉬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위들은 주의하면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에 잘 맞으시면 정말 효과가 뛰어난 시술이다. 그리고 그 보톡스 효과가 좋은 부위 그 4가지 맞을 때 그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마 보톡스 맞으면 특히나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눈이 좀 무거워진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 이유가 저희가 눈을 들어올리는 근육이 크게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꺼풀 올림근, 그리고 이마 근육.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눈꺼풀 올림근이 힘이 좀 약하거든요. 작기도 하고. 그래서 이마 근육에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마 보톡스를 맞을 때 눈썹과 너무 가까운 부위를 위쪽이랑 똑같은 용량으로 너무 가까이 맞게 되면 눈뜨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마 보톡스 맞으러 오신 분들이 계시면 눈 감았다가 떠보라고 하셔서 눈꺼풀 올림근 힘이 어느 정도인지, 이마 근육의 힘을 어느 정도 쓰는지를 보고 맞게 놓거든요. 그리고 사각턱 보톡스 때도 생기는 부작용이 실제로 이제 딱
보톡스 맞고 얼마 안 있어서 이렇게 입을 했는데 진짜 사탕 먹은 것처럼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다시 이제 가서 그 리터치 맞으면 바로 개선시킬 수 있는 건데, 일단 왜 생기는 거냐면 사각턱 근육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깊은 근육, 표층에 있는 근육, 이 두 개가 이렇게 맞닿아 있는데, 이 맞닿아 있는 이 부분에 근막이 있거든요. 근막.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질긴 정도가. 근데 실제로 보톡스 주사를 해보면 느껴져요. 그 시술자는 들어갈 때 이 근막을 찢는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좀 두꺼운 분들은 더 지직한 느낌이 나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주사를 놓으면 근막이 두껍잖아요. 그러면 깊은 근육만 마비가 되고 이 표층까지는 확산이 안 돼서 이제 위의 근육은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일 때 위에는 마비가 됐는데 바깥의 근육은 자유롭게 움직이니까 여기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면 다시 병원에 가서 얇게 그 부분만 놔주면 다시 또 들어갑니다. 미간도 마찬가지. 미간 보톡스 맞을 때도 생기는 주의사항이 이제 눈 뜨고 하는 게 이제 무거워질 수 있는, 그걸 주의를 해야 돼서 저는 어떻게 놓냐면 쓰지 않는 손가락으로 보톡스 놓는 부위 밑을 막아줘요. 이렇게 놓는데 그 보톡스가 피부 안에 들어가면 이제 근육에 들어가면 확산이 돼요. 그럼 눈 주변으로 동그랗게 눈 둘레근이 있는데 거기까지 확산이 돼버리면 당연히 이제 눈 뜨기가 힘드시겠죠.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고 맞으셔야 별 부작용 없이 이쁨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톡스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미용 시장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항상 따라다니는 문제가 내성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톡스 내성관에서도 굉장히 말들이 많아요. 이게 맞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똑같이 맞았는데 효과가 없다. 그 내성이 온 게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도 되게 많고, 실제로 이 내성 문제가 좀 회자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고 연구도 된 것도 있지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대규모 임상 연구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그 내성이 생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위험 인자들을 알고 그걸 이제 확률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지켜야 될 원칙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용량, 그리고 두 번째가 시술 간격. 그래서 이제 내성을 생길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팩터는 너무 많은 용량을 한 번에 맞고 너무 짧은 주기로 맞을 경우일 때 내성이 생길 확률이 올라갑니다. 저희가 모든 인생사가 그렇잖아요. 확률 싸움이잖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바사. 어떤 사람은 아무리 뭐 고용량 다 자주 맞아도 안 생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지킬 건 지켜도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100%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래도 확률적으로 줄여나가는 게임이어서 용량을 잘 지키고 충분한 시술 간격을 지키면 그래도 내성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고, 실제로 보톡스 내성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리고 사실 보톡스 내성이 실제로 온다고 해도 생명의 위협을 주거나 지장을 주진 않잖아요. 너무 이제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원칙을 잘 지키자. 그래서 용량은 100유닛은 안 넘기는 게 좋아요. 100유닛. 그리고 시술 간격은 4에서 6개월 정도를 권장드리고, 저는 6개월을 더 요새는 권장드리는 편이에요. 왜냐면 보톡스가 아까 제가 초반에 약간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치료 목적으로 필요한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미용 목적 말고. 근데 치료 목적으로 쓰는 보톡스는 훨씬 용량이 고용량이거든요. 미용적인 목적은 저희들이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플러스 알파 개념이니까 그런 순간들을 대비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 보톡스를 맞고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거는 사람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보통은 2주 정도 말씀드려요. 2주 후부터 좀 나타나기 시작해서 한 4주에서 6주쯤 더 도드라져 보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6개월 지나고 다시 돌아오나요? 네, 좀 돌아와요. 좀 풀려요. 그냥 뭐 4개월 지나서 풀릴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용량으로 맞았는지 좀 다르게 되겠고, 어떤 포인트로 맞았는지도 좀 다르게.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강구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시술 간격은 4에서 6개월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사각턱을 맞으러 갔어요. 근데 다음 주에 이마니까 부위가 다르니까 괜찮겠지 하고 또 다음 주에 이마를 맞아요. 그래서 또 2주 뒤에 미간을 맞아요. 부위가 다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부위가 다른 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내성이 생기는 거는 우리 몸에서 이제 면역 반응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항원 항체 반응 때문에. 보톡스 주사를 맞으면 뭐야 뭐가 들어왔네 라고 해서 항체가 만들어져서 생기는 거니까 어디 부위에 맞든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한 그 용량 100유닛 그리고 간격 4에서 6개월이라는 거는 부위와 상관없이 다 합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맞고 싶은 부위가 있다면 처음 가서 저 여기 맞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면 그 수면대 선생님들은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용량을 내성이 생기지 않게 딱 맞춰서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전 세계적으로 이 내성 확률을 줄인 제품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제오민이라는 제품이 있고 국산 코어톡스. 이 두 가지 제품이 내성이 없는 보톡스로도 알려져 있거든요.
있거든요. 사실은 내성이 없는 보톡스는 아니에요. 이것도 내성이 생길 수 있어요. 내성이 생길 확률을 줄였다. 이게 사실 정확하거든요. 어떻게 줄였냐면 기존의 보톡스는 구조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거든요. 효과를 나타내는 신경 독소가 있는 물질,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복합 단백질. 이제 이 복합 단백질은 독소가 주사를 맞으면 효과를 나타내기까지 좀 더 안정화를 시켜준다든지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참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생각해 보시면 어쨌든 항원 항체 반응은 외부 물질이 들어왔을 때 항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외부 물질이 부피가 크고 많으면 생길 확률이 커지겠죠. 근데 제오민과 이 코오톡스라는 제품은 효과를 나타내는 신경 독소만 있고 그 복합 단백질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복합 단백질에 대해서 생기는 항체가 생길 수 있는 경우를 줄인 거죠. 그래서 내성이 없는 보톡스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시면 그 신경 독소에 대해서도 항체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임상에서도 제오민 맞고 내성이 생기시는 분도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제오민과 코톡스를 맞자 이건 아니고 용량을 잘 지키고 간격을 잘 지키자. 그리고 사실 제가 또 이제 요새 이거 준비하면서 느꼈던 생각은 정말로 이게 내성이 맞을까?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초반에 맞아서 효과가 되게 좋았어요. 그러면 대부분 분들은 주기적으로 맞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당연히 사람이 나이가 들잖아요. 나이가 들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동적 주름 말고 가만히 있을 때 생기는 정적 주름도 더 깊어지고 피부 자체 탄력도 더 떨어지고 뭐든지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저희 나이 먹어서 같은 헬스 1시간 해도 근육 더 안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어쩔 수 없는 자연적인 노화 과정 때문에 같은 보톡스를 맞아도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톡스를 주기적으로 맞았을 때 효과가 떨어지는 측면이 정말로 내성인지, 아니면 상대적인 만족도가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생기는 노화로 인해서 보톡스로는 커버가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만족감이 떨어지는 건지, 이것도 좀 구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보톡스 내성이 생겼을 때 사실 대처법은 없어요. 일단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한 2년 정도는 기다려 봐야 된다라는 게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바이고, 그리고 내성이 진짜 맞는지 그 검사는 항체를 결국 있는지를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어떻게 검사를 해요? 대학병원 가서 할 수도 없고 연구소로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검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한계는 있고, 그래서 정말 본인이 내성이 맞는지 볼 수 있는 건 그 유니레터럴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이마 부위에 한쪽만 맞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2주 후에 가서 맞은 부위는 진짜 마비가 됐는데 다른 쪽은 좀 움직임이 있는지 그렇게 보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은 있지만 한번 내성이 생기면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걸 개선시켜줄 수 있는 건 없고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용량, 너무 잦은 간격 이거는 하지 말고 안전하게 잘 맞아 나가면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는 시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또 더 많은 좋은 시술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서마지, 울세라, 티타늄, 저한테도 더 좋은, 비싸니까. 그래서 그런 시술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술들과 같이 하게 되면 보톡스가 필요한 그런 간격이라 해야 될까요? 그것도 더 늘어나게 돼요. 예전에는 특별한 시술이 없었으니까 필러, 보톡스 이런 주사 시술에 망종했다면 지금은 꼭 주사 시술 아니더라도 근본적으로 피부를 좀 개선시켜줄 수 있는 안티에이징 이런 시술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이제 병행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보톡스는 약간 킥이 필요할 때 한 번씩 땅 해주고 이런 느낌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톡스가 이제 얼굴뿐만이 아니고 이제 몸에도 맞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승모근, 종아리 같은 이런 부분은 다음 시간에 2편에서 이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피부과에서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시술이기도 하고 가장 많이 분들이 찾는 시술이기도 한 보톡스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았고, 오늘 이 영상에 제가 가장 드리고 싶었던 말은 내성과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제 영상에서 항상 이제 결론이기도 하고 제가 항상 드리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말이기도 한데, 뭐든지 가장 중요한 건 원칙이에요, 원칙. 혹자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 다 아는 원칙 너무 진부한 내용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 그 진부한 내용이 그 교과서에 한 줄 적혀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구와 얼마나 많은 석학과 얼마나 많은 교수님들이 확실한 대규모 그런 연구를 통해서 그 한 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누구도 반론할 수 없고 그렇게 딱 들어가는 그 한 줄, 그게 정말 중요한 한 줄이에요. 그 원칙보다 사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리고 그 원칙부터 지켜야지 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원칙부터 잘 지키는 거를 조금 더 강조해 드리고 싶어서, 어떤 제품이 더 좋다 이런 것보다 많은 분들이 보톡스를 안전하게 효과를 충분히 즐기면서 와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